안녕하세요. 건행머쌈TV 공인회계사 천승호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관세사 2025년 회계학 기출문제 첫 번째 유형, 즉 시간 내에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순서에 관계없이 무조건 먼저 풀어야 되는 문제 첫 번째 유형 중 두 번째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자기 주식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전형적인 문제, 그 중에서도 굉장히 쉬운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를 무조건 먼저 풀어줘야 돼요. 2001년 자기주식 100주를 한 주당 500원의 최초 취득, 2001년 말 주당 공정가치는 600원이다. 공정가치는 필요 없는 자료가 되겠죠. 왜? 공정가치법이 아니고 자기주식은 원가법으로 측정을 하는 거니까. 다음 연도인 2차 연도 중 40주를 주당 800원에 처분을 하였고, 그러면 처분가액만큼 자본이 증가하죠. 10주는 소각을 했대요. 자기 주식의 소각은 자본 불변입니다. 이런 자기 주식 처분과 소각이 2차 연도 자본 총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겠느냐. 자, 40주를 주당 800원에 처분을 하였죠. 482에 32, 32,000원만큼 증가하고 자기 주식 소각은 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2,000원의 증가,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바로 문제 읽는 순간 단 1초 만에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만약에 저쪽 뒤쪽에 70번에 출제가 되었다 해도 앞에 있는 두 번째 유형의 문제를 먼저 푸는 게 아니고 뒤쪽에 있는 70번에 해당하는 이런 쉬운 문제를 무조건 먼저 풀어줘야지만이 점수가 확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현금흐름표 말문제인데 좀 드물게 출제가 되어지는 말문제가 되겠죠. 근데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옳지 아니하는 것은 영업활동인데, 근데 5번 문항 주식이나 기타 지분 상품 발행에 따른 현금 유익 해서 주식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해야 했대요. 그럼 차변의 현금이 증가하고 대변의 자본이 증가하죠. 하여 부채 또는 자본과 관련된 활동은 영업활동이 아니고 재무활동입니다. 재무활동이에요. 그래서 영업활동이 아니니까 5번이 맞는 답이 되겠고요. 62번 재무제표 일반적인 내용이 출제가 되었는데 이것도 제 기억상으로는 문제 풀이반 과정에서 한 10문제 이상을 푼 것 같아요. 굉장히 전형적인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이도도 좀 쉬운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자, 아무튼 재무제표 자료 중 일부입니다. 회계원리 첫날 공부했던 거 자산에서 부채 빼면 자본이 나온다고 하였죠. 그래서 기초 자산에서 기초 부채를 빼면 기초 자본은 6,000원이 바로 계산이 되겠고, 그 다음에 12월 말 자산 26,000원에서 부채 17,000원을 빼면 기말 자본은 9,000원이 바로 계산이 됩니다. 무상증자 자본 불변이죠. 자기 주식 300원에 취득을 했다. 자본이 감소가 되겠고요. 현금 배당 400원도 자본의 감소. 근데 주식 배당은 자본 불변입니다. 토지 재평가 잉여금 100원. 얘는 일단 IS의 기타 포괄 이익에 반영이 되었고, 누적된 금액은 기타 포괄 순이익 누계에 자본에 또 넘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아무튼 재평가 잉여금만큼 자본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차 비교에 위해서 단계 순이익은 자본의 증가, 단계 순이익은 3,600원이 계산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회계 추정의 변경. 이것도 중간에 자본적 지출이 추가가 되었지만은 2003년도 감가상각비가 출제가 된 전형적인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계 변경 연도 초 before인 상태에서의 장부 금액을 먼저 구하라고 그랬죠. before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after를 적용을 해서 정답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2001년 초 25회 기계장치를 취득을 하였습니다. 내용연수 5년 자녀가치 없죠? 종해법이 됩니다. 하면 읽는 순간 1년분치 감가상각비는 5만 원이 계산이 되겠고요. 자, 2003년 초 2차 연도 말 2년분치 감가상각이 되겠네요. 아까 1년분치 감가상각비가 5만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2차 연도로 5만원, 2년분치 감가상각 누계액은 10만원입니다. 원가 25에서 누계액 10원을 빼면 10만원을 빼면 장부금액은 15만원이 계산이 되겠네요. 아무튼 이런 상태에서 2만원 자본적 지출한 결과 잔존가치가 만원 증가가 되었고 내용연수는 1년이 연장이 되었답니다. 그럼 토탈 5년에서 1년 연장이 되었으니까 6년이 되겠고요. 그중 이미 2년이 지나갔으니까 잔존 내용연수는 4년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한 결과 회계변경연도 3차년도 감가상각비는 얼마가 되겠느냐. 그래서 아까 읽으면서 2년분치 감가상각 누계액 10만원이라고 하였죠. 원가 25에서 누계액 10만원 빼면 회계변경연도 초 장부금액은 15만원이고요. before. 그 다음에 애프터를 적용해 주면 됩니다. 자, 장부금액 15만원에다가 자본적 지출 2만원 더해 주고요. 그 다음에 빼기 잔존가치 만원, 그리고 이자 나누기 정해법 잔존 내용연수 4년 적용을 해준다면 회계변경연도 감가상각비는 4만원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도 전형적인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 건설계약, 이것도 공사이익이 아니고 미청구 또는 초과청구 공사금액이 출자가 되었기 때문에 공사이익을 묻는 문제보다는 좀 더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관세는 2001년 초 공사계약을 체결 2003년 완공 예정이고요. 자, 도급금액 공사계약금액 체크하라고 했죠. 그래서 10만원입니다. 변동이 없네요. 쉬운 문제입니다. 공사원가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답니다. 진행 기준을 적용을 하고요. 2차 연도 말 PS상 미청구 또는 초과 청구 금액은 얼마가 되겠느냐. 자, 2차 연도 말 미청구 또는 초과 청구가 출제가 되었으니까 2차 연도 말 누적 진행률을 먼저 구해줘야 됩니다. 원가 자료가 당기 분치 원가가 주어졌네요. 누적 원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2001년도 2만원, 2차년도 4만원, 그래서 2차년도 말 기준 누적 원가는 6만원이 되겠고요. 이 누적 6만원에다가 추가 15,000원 더해주면은 총 추정 원가는 75,000원이죠. 그래서 공사 진행률은 80% 계산이 되겠고요. 도급금액 10만원에다가 누적 진행률 80% 적용을 해준다면 2차년도 말 누적 수익 이퀄 미성공사 개정 잔액은 8만원이고요. 2년분치 누적 청구한 금액 작년도에 15,000 청구했고 2차년도에 35,000 청구했죠. 누적 청구한 금액은 5만원입니다. 그래서 누적 수익 8만원 하고 누적 청구한 금액 5만원 비계분이니까 3만원만큼 덜 청구했죠. 그래서 미청구 공사 3만원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입니다. 리스 용어에 대한 말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출제 빈도는 좀 저조하지만은 공부했던 부분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옳지 아니한 내용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자, 먼저 해설 부분을 먼저 한번 살펴보죠. 리스겟을 직접 원가입니다. 리스겟을 직접 원가. 그래서 리스를 만약에 체결하지 않았더라면은 부담하지 않았을. 그래서 증분 원가 말하는데 단 금융리스와 관련하여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 제공자가 부담하는 원가, 이런 리스를 판매용 리스라고 했죠. 그럴 경우에는 제외를 합니다. 근데 1번 문항은 포함한다
해가지고 틀렸습니다.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 제공자는 금융리스 체결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원가. 그래서 이게 이제 판명 리스의 경우 리스에서 직접 원가를 리스 순투자 최초 측정치에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했던 것처럼 제외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그리고 나머지에 맞는 내용들 리스 순투자, 리스 총투자, 그 다음에 보증 잔존가치,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간단하게 보증 잔존가치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 좀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리스의 내재 이자율이라고 하였는데요. 자, 이것도 수업 진행하는 중에 꼼꼼하게 또 계산 문제를 통해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 5번 문항과 관련된 계산 문제가 좀 변형 문제, 응용 문제 형태로서 감정평가사에서도 출제가 되었다고 그랬죠. 물론 고객회사, 세무사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산 문제 풀 때 요 내용을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직 기본서만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 문제가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물론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기본서만 공부한 상태에서 시험장에 들어가지 않겠죠. 객관식 문제집까지 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셨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서 그리고 문제집을 충실하게 공부하신 분들은 어렵지 않은 쉬운 문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주식기준 보상과 관련된 문제, 이것도 전형적인 문제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관세는 2001년 초 종업원 100명한테 주식 선택권을 각각 10개씩 부여하였고요. 3년간 근무 조건입니다. 부여율 현재 주식 선택권 1개당 공정가치는 30원이고요. 1차 연도 말, 자, 우리가 평소에 공부했던 문제고 좀 차이가 나는 게 평소에 공부했던 문제는 2001년도에 종업원 몇 명이 퇴사했다 해서 2001년 말 종업원이 3년 동안 몇 퍼센트 퇴사하고 예상이 된다. 하도 그냥 길게 늘어지는 바람에 처음에는 좀 당황스럽지만은 여기는 종업원이 몇 명이 퇴사했다 그런 필요 없는 데이터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1차 연도 말 20% 종업원이 3년 이내에 퇴사할 걸로 예상이 됐고요. 2차 연도 말에는 10% 종업원이 퇴사할 걸로 예상을 하였다. 깔끔하게 자료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2002년도에 인식할 주식보상 비용은 얼마가 되겠느냐. 그러면 2년분치 누적 금액에서 2001년도 금액을 빼면 2000년도 주식보상 비용 금액을 구할 수 있다고 하였죠. 자, 2001년도 주식보상 원가, 바로 문제상 데이터 보면서 계산기 조작이 돼야 되겠죠. 100명입니다. 한 사람당 10개씩 부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1000개의 스탁옵션이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0% 퇴사할 걸로 예상이 되니 3년 끝까지 나를 위해서 남아있을 종업원은 80% 예상이 되겠고요. 한 개당 공정가치는 30원이죠. 그래서 요 30원까지 계산을 하면 3년 누적금액입니다. 그 중에서 첫 해년도 것만이죠. 3분의 1 하면 첫 해년도 주식보상 비용은 8,000원이고요. 똑같은 계산 방식에 의해서 2차 연도말 금액을 한번 구해봅니다. 100명입니다. 한 사람당 10개씩 부여가 되어 있고요. 10% 퇴사할 걸로 예상이 되니 90% 해당하는 종업원이 남아있을 걸로 예상이 되죠. 한 개당 공정가치는 30원입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3년분치인데 그 중에서 2차년도 2년분치죠. 3분의 2 하면 2년분치 누적금액은 18,000원입니다. 그래서 2년분치 누적금액에서 작년도 금액을 빼면 IS에 올라가는 주식보상 비용 금액을 10,000원 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만약에 BS 쪽 자본 파트에 올라가는 주식 선택권 잔액은 얼마냐 하면은 그때는 2년분치 누적금액 18,000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재무회계 문제가 되겠고요. 원가회계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종합원가 계산 선입선출법 문제인데 좀 쉽게 출제가 되었어요. 직접 재료비는 출제되지 않았고요. 기말 제공품의 배부가 되는 가공비만 출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종합을 적용하고 있고 직접 재료는 공정총액 전량 투입, 가공 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 발생,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답니다. 선입선출법이니 기초 제공품에 대한 완성도도 체크가 돼야 되겠죠. 첫 번째 단계 물량 흐름을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초 제공품 물량 500개 그리고 기초 완성도 40% 체크가 돼야 되겠죠. 인품 물량, 착수 물량, 투입 물량 4,500개가 되겠고요. 완성품 물량 4,200개, 기말 제공품 물량 800개고 완성도 50%입니다. 자, 선입선출법이니 기초 제공품 500개가 먼저 투입이 되어서 먼저 완성이 되는 거죠. 근데 전기에 40% 완성된 상태에서 넘어왔으니까 단계는 60%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500개의 60%, 300개가 되겠죠. 그 다음 4200개 중 기초가 500개이니 단기에 투입된 물량 4500개 중 3700개가 또 100% 완성이 되었습니다. 기말제공품 800개 중 50% 완성이 되었죠. 그래서 400개입니다. 그래서 이걸 각각 더해준다면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은 4400개가 되겠고요. 세 번째 원가 체크인데 선입선출법은 단계 투입된 원가만 체크를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88,000원 나누기 환산량 4400개 나누게 해준다면 네 번째 단계 완성품 환산량 당해당 원가는 20원이고요. 여기에다가 곱하기 기말 제공품 환산량 400개에다가 곱하기 준다면 기말 제공품 원가에 포함된 가공비는 8,000원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결혼가 균등 이익률법 문제입니다. 전형적인 문제, 이것도 문제집을 통해서 다수의 문제를 살펴본 바 있습니다. 또 이런 형태의 문제는 기존 관세사에서도 또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관세는 결합공정을 통해 결합제품 A, B 생산하고 있고요. 결합원가는 95만원이고 균등이익률법에 의해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A는 분리점에서 즉시 판매가 되고 있대요. 그래서 추가 가공원가 없죠. 그런데 제품 B는 분리점에서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추가 가공을 거친 후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추가 가공원가가 25만 원이 지출이 됐네요. 그리고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답니다. 이럴 때 결합제품 B에 배분이 되는 결합원가는 얼마가 되겠느냐?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자, 균등이익률법이니까 매출총이익에서 매출액과 매출총이익 비율에 의해서 매출총이익률을 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매출총이익은 어떻게 구한다? 매출액에서 추가 가공원가 빼고 배분된 결합원가를 빼면 매출총이익이 계산이 된다고 하였죠. 자, 제품 A의 매출액 2000개 곱하기 판매단가 200원 해주면은 40만원이 계산이 되겠고요. 그 다음 추가 가공원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결합원가 배분되는 금액은 나중에 구해줘야 됩니다. 자, 제품 B 매출액 3000개에다가 판매단가 400원 곱하기 해주면은 120만원이고 빼기 추가 가공원가 25만원 빼줘야 되겠죠. 결합원가 배분된 금액 아직 몰라요. 자, 그 다음 합계 금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은 160, 추가 가공원가는 B만 있죠. 25만원 빼고 결합원가가 95만원이죠. 그래서 이걸 빼면 전체에 대한 매출총액은 40만원입니다. 매출액 160만원과 그 다음 매출총액 40만원과의 비율, 매출총액률은 25%가 되겠고요. 이 25%가 A 제품, B 제품에도 균등하게 적용이 된다 해서 균등이익률법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그래서 제품 A 매출액에 매출총이익률 25% 곱하기 해주면은 매출총이익은 10만원이고요. 그러면 이제 A의
배분되는 결혼원가 금액을 구할 수 있죠. 40에서 10만원 빼면 근데 얘가 출제된 게 아니네요. 자, 제품 B 매출액 120에다가 매출 총이익률 25% 곱하기 해주면은 매출 총이익은 30만원이고 얘는 매출액에서 추가 가구원가 빼고 배분된 결혼원가를 뺀 게 30에 됩니다. 그러면은 배분된 결혼원가는 120에서 25만원 빼고 매출 총액 30만원 빼면 65만원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래서 품질 원가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품질 관련 활동 원가를 예방 원가, 평가 원가, 내부 실패, 외부 실패 원가로 구분을 합니다. 요때 다음 자료 중 예방 원가는 얼마가 되겠느냐. 설계 엔지니어링 원가, 예방 원가죠. 근데 제품 품질 검사 원가, 얘는 검사 원가, 평가 원가입니다. 그 다음 불량 제공품 재해 작업 원가는 내부 실패 원가가 되겠고요. 부품 공급업체 평가 원가가 예방 원가이고요. 제품 보증 수리 원가는 외부 실패 원가입니다. 그리고 종업원 품질 교육 원가가 바로 예방 원가가 되겠죠. 그래서 예방 원가는 설계 엔지니어링 원가, 부품 공급업체 평가, 종업원 품질 교육 원가 3개 더해주면은 3,200원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두 번째 영상을 보내드렸고요. 다음번 영상에서는 좀 시간이 좀 다소 걸리는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를 두 번에 걸쳐 가지고 또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멋진 삶을 기원하겠습니다. 건행멋삼TV 감사합니다.